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작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무패를 달리고 있는 레이커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번 주에 경기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2경기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이번 주 무패입니다. 르브론이 결장하고 지금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뛰는 상황에서 보자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1옵션처럼 그 다음에 로니 워커가 뒤를 받치는 선수로서 1, 2옵션처럼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커스인데 오늘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부상자들도 복귀를 합니다. 레이커스 선발 라인업은 똑같고요. 벤치 타임에서 오늘 데니스 슈레더랑 토마스 브라이언트 복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둘 때문에 오늘 경기를 준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원래 센터로 뛰던 아이지아 스튜어트 선수가 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닝햄 선수가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죠. 결장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이번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게 부상자들이 이제 돌아왔고 르브론이 빠져 있습니다만 좋은 일정이 한동안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에는 뭐 일정이 어려웠다고 치고 이번에 좋은 일정에서도 반등 못하면은 레이커스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인업 로테이션 운영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쿼터 초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쿼터 초반은 감독의 의중이나 팀의 준비 상태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쿼터다라는 말씀 드리죠. 지금 레이커스의 공략 포인트는 마빈 베글리가 지키는 골밑입니다. 마빈 베글리 선수는 세크라멘토에서 전체 2픽으로 뽑았던 빅맨인데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뛰고 있는데요. 개인 공격 역량은 충분히 있지만 수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죠. 그러니까 다비넨 감독이 골밑 공략을 이제 키포인트로 들고 나온 거고요. 실제로 골밑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네요. 이렇게 충분한 도약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골밑에서 레이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상대팀의 골밑이 낮다라는 거를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저 빅맨진 4번으로 뛰는 샤디 베이 선수, 5번으로 뛰는 마빈 베글리 선수 이렇게 이제 갖춰놨는데 이 선수들은 다 수비에서는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빅맨 중에 한 명을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드래프트 당일에 트레이드를 활용해서 뽑았던 13픽으로 뽑힌 굉장히 어린 센터 듀렌의 활약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빅맨을 엄청나게 상위 픽으로 뽑기보다는 이렇게 1라운드 중하위 픽으로 뽑아서 프로젝트형으로 좀 길러보는 이런 식의 운영을 이제 구단들이 많이 하죠. 제일런 듀렌도 이제 본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1쿼터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 오스틴 리브스입니다. 이번 시즌 공수 겸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리브스인데 다음 FA 때 이번 시즌에 이런 기량을 유지한다면은 연 10밀 이상의 대박 계약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커스 내에서도 뭐 르브론이나 AD 다음으로 존재감이 있다 이런 평가도 받거든요. 지금도 완벽한 수비로 상대 오펜스 파워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근데 레이커스 주전들이 뭐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지만 사실 AD를 빼면은 연 15밀 이상의 몸값을 받는 선수가 없어요. 베벌리가 11밀 정도고요. 연 60밀도 안 되는 계약으로 지금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전체적인 재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보얀 보그다노비치 활약 보시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제 유타 재즈에게 영입을 한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도 평균 20득점, 야투 50%, 3점 40%가 가능한 슈팅 가드거든요. 주전으로 뛰었을 때 평균 득점 20점에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폼 확실히 살아있네요. 자,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버럭 타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나와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도 어쨌든 이제 퍼리미터에서 슈팅보다는 골밑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의 골밑이 약하다면은 웨스트브룩에게도 상성상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할 여지가 있는 그런 좋은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신나할 수 있는 상대가 이 디트로이트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제 득점하자마자 세레모니하고 신났죠. 웨스트브룩은 벤치로 간 다음에 확실히 이제 기분도 좋아졌고 기록적으로도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높이의 부재가 이런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 헛납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리브스는 또 저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고 로니 워커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긴 경기에서는 로니 워커가 다 날라다녔어요. 레이커스는 외곽 생산성은 최악, 그리고 골밑 득점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팀인데 오늘 뭐 레이커스 입장에서 좋습니다. 애기가 밖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조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자, 상대팀의 모든 공격을 막아 세우는 리브스인데 제가 아까도 이제 리브스의 수비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수비를 리브스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은 리그 최고의 백코트 디펜더 중 하나인 알렉스 카루소처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포지션을 지금 리브스가 거의 수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자신이 놓치는 거 없이 수비 이해도가 좋은 선수라는 거고 이렇게 실점을 한 장면에서도 컨테스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타고난 사이즈나 운동 능력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다비넨 감독의 오펜스를 보시면은 1대1이나 포스트업 농구가 아니죠. 사실 이제 프랭크 보겔 감독이 있을 때는 저 앤서니 데이비스의 엘보우 터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노렸었는데 데이비스가 계속 안 들어가는 미들만 던지고 이런 좀 답답한 농구가 있었어요. 반면에 지금 이제 저 다비넨 감독의 모션 오펜스는 과거에 애틀란타 또 이제 미러키에서 부데놀저 감독 밑에서 익혔고요. 다만 이런 모션 오펜스가 화려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결국 3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레이커스의 코트 빡빡함이 느껴집니다. 언제나 저 3점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싱의 한계죠. 이렇게 이제 3점이 가끔 들어갑니다. 자, 이제 레이커스 벤치에서 데니스 슈레더 나오네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한 건데 슈레더랑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복귀했을 때 로테이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일단 슈레더 투입했는데 지금 레이커스의 라인업 보면 슈레더, 로니 워커, 웨스트브룩이 같이 뛰고 있는데 사실 이걸 1, 2, 3번 조합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러면 이거 다비넨 감독이 정신이 뭐 나간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레이커스가 로스터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들에게 출전 시간을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겹치는 타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디트로이트의 득점 장면을 보시면 뭐 보그다노비치를 위시로 해서 사이즈 좋은 윙이 왜 필요하고 공격이나 수비에서 유리한지 보여줍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요 한 명 빼면은 윙이라고 분류할 만한 사이즈 선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에는 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 사이즈 우위가 느껴지네요. 지금 이런 아이비의 속공 상황에서의 득점도 사이즈와 운동 능력의 우위. 지금 보그다노비치는 오늘 본인의 매치업 상대가 없어 물 만났습니다. 자, 레이커스 지금 골밑에서 빡빡한데 어쨌든 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의 골밑 부실, 그거는 이제 페인트존 득점 비중이 높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상성상 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경기 초반부 말씀이 지금도 이제 구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우겨우 이제 득점을 하는데 사실 골밑이 굉장히 빡빡한 팀을 만났다면은 이런 장면들에서 득점을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전부 이제 골밑에서 올라갈 때 수비를 달고 컨테스트 샷을 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만든 찬스가 아니고 골밑 어거지 공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막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의 우위로 득점을 하긴 합니다만 스페이싱의 빡빡함 오늘도 느껴져요. 반면에 디트로이트의 윙들 보시죠. 알렉 벅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이비 선수도 뭐 1번으로 분류됩니다만 사이즈상 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선수고, 디알로 선수도 있고, 뭐 아까 보그다노비치 보여드렸고요. 샤디 베이도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즈 우위가 디트로이트 쪽에서 느껴집니다. 디트로이트는 1쿼터에 25득점을 못하던 1쿼터 최저 득점 팀인데 지금 37득점으로 1쿼터 마무리했어요. 자, 2쿼터에 토마스 브라이언트 들어오네요.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레이커스가 백업 빅맨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라인업 보시면 데니스 슈레더, 그 다음 캔드릭 넌, 패트릭 베벌리 같이 뛰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렇게인데 이게 포지션 사이즈로 보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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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이 같이 뛰는 이런 사실 조합이 안 되는 스몰 라인업이에요. 이게 지금 포지션 불균형이 아까 1쿼터 후반부터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비넨 감독이 어쩔 수 없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게 지금 로테이션이 구성이 돼 있고요. 레이커스 1쿼터 후반부에 이어 2쿼터 초반부에도 리드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이즈가 작으면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죠. 수비는 지금 사이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고, 그렇다고 이제 수비를 캐리해줄 골밑에서 버텨줄 수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5번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 다비넨 감독이 좀 열받을 만합니다. 아니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라인업 구성해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를 다비넨 감독이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쿼터 후반, 2쿼터 초반에 슈레더랑 토마스 브라이언트 쓰는 라인업은 1차적으로는 잘 안됐다라고 볼 수 있고 다비넨 감독의 빡침이 느껴지네요 지금. 자, 타임아웃 이후에 다비넨 감독의 대처 보시죠. 3분 정도 실험을 했는데 안 되니까 바로 깔끔하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 캔드릭 넌, 리브스로 전환한 다비넨 감독인데 이 세 선수를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서부터 다비넨 감독이 같이 뛰도록 페어링을 해서 지금 짝지은 라인업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다비넨 감독의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오프 시즌에 준비를 잘 해놓고 정규 시즌에 실험을 하되 안 될 것 같으면은 믿을 만한 카드들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실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제 볼 핸들러로서 나서면서 다른 선수들 투비까지 살려줄 수 있게 되고, 이번 시즌 캔드릭 넌이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캔드릭 넌, 오스틴 리브스면은 레이커스에서 2번, 3번으로 붙여줄 수 있는 선수들 중엔 스페이싱이 가장 좋은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하고 투빅 라인업을 살려줄 수 있는 라인업으로 다비넨 감독이 최대한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로 점수차 벌어진 거 다 쫓아왔고요. 이러면서 앤서니 데이비스나 로니 워커 투입까지 버티는 그런 이제 다비넨 감독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저렇게 오스틴 리브스랑 러셀 웨스트브룩을 투입해줬을 때 슈레더랑 그 아까 베벌리가 뛸 때보다 사이즈에서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리브스 투입 이후에 눈에 띄게 수비가 안정됐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포지션 디트로이트에게 실점을 했었죠. 다비넨 감독의 이제 수비적인 관점에서도 이 로테이션 운영이 굉장히 적합했구나, 이런 거를 레이커스의 수비 장면을 보면서 볼 수 있네요. 지금도 보시면 속공 장면이나 이렇게 돌파 장면에서 리브스가 골밑에 있고 마크맨으로 붙어주면은 쉽게 득점할 수 없는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 지역 방어도 들고 나왔죠. 확실히 이제 휴식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이거를 지금 못 깨고 있어요. 코너 3점이나 하이 포스트에 볼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디트로이트 공략을 못 하네요. 레이커스의 지역 방어에 대한 지금 디트로이트의 대처 보면은 지역 방어 깨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볼 핸들러가 적합한 위치에 볼을 투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이 포스트에 들어가서 미드레인지나 하이로우 게임 할 수 있는 빅맨이 있어야 되고, 코너 3점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다 안 되고 있어요. 코너 3점 안 들어가고 있고, 하이 포스트에 볼 투입 안 되어 있고, 적절한 곳에 볼 투입할 만한 포인트 가드, 그러니까 커닝햄이 결장을 했죠. 이게 안 돼서 무리한 1대1을 한다. 지역 방어기 때문에 골밑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피블락으로 이어집니다. 레이커스의 지역 방어 대성공을 거두네요. 지금도 지역 방어 했을 때 이제 풋백으로 성공을 시킨 거지, 지금 깔끔하게 야투를 디트로이트가 성공시킨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수비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해 방패로 두드러 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비넨 감독이 아까 웨스트브룩 리브스를 투입하면서 카운터 치면서 이 쿼터 4분 시점까지 데이비스랑 워커를 아낄 수 있게 해줬어요. 이러면은 이제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복귀가 데이비스의 체력에 충분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데이비스가 이 쿼터 4분까지 쉬게 되면은 출전 시간을 30분 초반으로 끊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빅도 조금 겸하게 해줄 수 있고,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폼으로 아까처럼 해준다면은 데이비스가 이렇게 팔팔하게 경기 내내 뛸 수 있습니다. 레이커스 1쿼터를 충분히 만회했어요. 지금 로니 워커도 체력 빵빵 하거든요. 지금 쿼터 마무리 샷 넣어줬습니다. 버저비터로. 환상적인 쿼터 마무리를 레이커스가 했고 1쿼터에 7점차 열세였기 때문에 2쿼터에만 플러스 11점을 앞섰네요.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의 지표를 보면 3쿼터에 제일 약하고 2쿼터에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3쿼터에 잘 안 풀리는 레이커스인데 3쿼터 어떤지 보시죠. 일단 데이비스의 1대1 능력이나 슈팅 능력이 오늘 경기에서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버블 시즌에 사실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개인 득점 지표나 효율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큰 반등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칼 앤서니 타운스나 야니스 아테토쿤보, 조엘 엠비드, 요키치 같은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 좀 프로젝트 픽으로 뽑히면서 리그에 와서 슈팅 능력 이런 게 많이 늘어난 선수인 걸 감안하면은 데이비스는 좀 아쉽긴 합니다. 전부 보면 1대1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칼 앤서니 타운스처럼 나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슈팅 빅맨이다, 이런 자신감이나 에고가 데이비스 쪽에도 조금 생겨야 되는데 전부 이제 좀 수동적인 공격 옵션밖에 없어요. 1대1도 한 다음에 그냥 미드레인지 점퍼만 날리고요. 지금은 이제 오펜스 파울 범한 다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테크니컬 파울까지 줬네요. 데이비스가 1대1로는 지배력을 못 보입니다. 디트로이트의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윙 자원들, 백코트 자원들에서 사이즈 우위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프런트코트 쪽에서는 샤디 베이나 마빈 베글리가 사이즈 우위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틴 리브스나 앤서니 데이비스 쪽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버겁고, 반대로 이제 다른 쪽에서는 득점을 하는 이런 양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데이비스가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지금 아이비가 올라갈 때는 결국 베벌리 상대로 사이즈 우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후반전에 들어갈수록 재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비 선수는 아직 좀 어려요. 그리고 마빈 베글리는 이미 반 이상 긁어본 그런 복권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커닝햄이 진정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결장을 했고요. 그런 디트로이트가 오늘 승리를 거두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백코트의 사이즈 우위를 계속 살려야 됩니다. 어쨌든 패트릭 베벌리, 로니 워커, 리브스 이런 1, 2, 3번이 사이즈가 크지 않거든요. 벤치에서 나오는 슈레더도 그렇고요. 웨스트브룩은 사이즈가 좀 큰 편이지만요. 근데 이 사이즈의 우위를 디트로이트가 이어가기 쉽지 않은 게, 사이즈 우위를 살려서 골밑으로 들어가자니 골밑에서는 페인트 좀 보는 지금 레이커스가 오늘 빅맨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거두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레이업이나 덩크로 마무리하는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만큼 리머택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이커스의 공격은 이번 시즌 덴버전하고 저번 브루클린전 가비지 승리 어떻게 거뒀습니까? 3점 40% 넘겼었거든요. 그리고 레이커스 언제부터 반등했습니까? 웨스트브룩이 벤치 가서 반등한 이유거든요. 즉 이제 슈팅이 터지고 웨스트브룩의 컨디션이 좋다면 레이커스도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스코어링 상황에서 느껴집니다. 아까 좀 잡히는 듯 했다가 점수차가 쭉쭉 벌어지는데 3점 슛과 웨스트브룩의 반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캔드릭 넌도 그래도 슛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벤치에서 뛰는 포워드, 윙 자원이죠. 알렉 벅스의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알렉 벅스는 오늘 즉시 전력감이 왜 보여준지,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봅니다. 알렉 벅스는 어느 팀에 가서든지 이제 준수한 활약을 했었죠. 지금 디트로이트에도 와 있습니다만 디트로이트는 트레이드 할 수도 있다고는 하긴 했어요. 지금은 제일런 듀렌 선수, 아까 소개해드렸던 선수의 득점이었고, 그리고 킬리안 헤인즈도 오늘 적극적으로 3점을 시도하네요. 헤인즈 선수는 사실 이번 시즌 3점 성공률이 최악에 가까운데 오늘은 좀 긁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잘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알렉 벅스의 활약이 이어지잖아요. 알렉 벅스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 윙들 오늘 왜 잘할 수 있느냐, 레이커스의 사이즈상 윙이라고 불만한 선수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보그다노비치가 날아다닌 것도 지금 알렉 벅스가 날아다닌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커스의 윙 사이즈 이런 거 부족합니다. 레이커스가 윙 쪽에서 사이즈 문제라면 디트로이트는 골밑 사이즈 문제죠. 계속해서 페인트 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심지어 이제 좀 거칠게 잡아 끌었기 때문에 플래그런트 파울까지 내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트로이트의 골밑의 부담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근데 웨스트브룩의 실수가 또 하나 둘 나오고 있어요. 웨스트브룩은 1쿼터 이후에 이제 2쿼터에 제일 스탯이 좋고 후반전에 스탯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늘도 반복되면 안 되겠죠. 지금도 이제 가브리엘 선수가 처리는 해줬습니다만 지금 또 이제 웨스트브룩이에요. 이렇게 라이벌볼 턴오버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속공 찬스를 주고 디트로이트의 듀렌이 마무리했습니다. 듀렌 오늘 활약 좋네요. 자, 웨스트브룩 마지막 3점 슛까지 놓쳤고요. 3쿼터 후반부 활약은 좋지 않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도 3쿼터에서 마이너스 맞은 경기를 했어요. 자, 대등한 상황에서 들어간 4쿼터 보겠습니다. LA 레이커스 지금 투빅이거든요. 일단 데이비스와 가브리엘의 투빅인데 오늘 다비넨 감독 실험 많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건져내는 거는 오스틴 리브스인데, 리브스는 뭐 언제나 지난 시즌에도 완소였지만 아직까지 피지컬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슈팅이 흔들린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다시 들어왔고요. 리브스 이번 시즌 공격적인 활약 기대됩니다. 야, 오스틴 리브스 지금 오늘 4쿼터 초반을 씹어먹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상대가 뭐 약체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도 리브스는 실제로 레이커스의 뭐 승률이나 아니면 이제 득실 마진 이런 뭐 지표를 봤을 때도 제일 좋은 지표를 기록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레이커스 팀 내엔 복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카루소가 나간 다음 레이커스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리브스 그 다음에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도 또다시 득점인데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4쿼터 초반 레이커스를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반면에 이제 디트로이트는 4쿼터 되면은 에이스 커닝햄의 빈자리가 더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알렉 벅스가 뭐 리딩 롤을 맡고 있는데 원래 이제 에이스인 선수는 아니죠. 디트로이트의 공격 전개에 빡빡함이 느껴집니다. 디트로이트는 사실 뭐 이번 시즌에도 탱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왜? 그 이유를 뭐 지금 코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커닝햄을 제외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재능이다, 이제 확실하게 이 선수는 우리가 긁었구나, 뭐 이럴 만한 선수가 좀 없기 때문에 재능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이커스가 투빅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가브리엘의 높이가 엄청 높진 않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그다노비치 같이 노련한 선수들은 또 공략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 레이커스의 투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이커스의 투빅은 강력함보다는 데이비스의 체력 안배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자, 아까 이제 경기 초반에 LA 레이커스가 이긴 날은 무조건 로니 워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다. 로니 워커는 이긴 날과 진 날의 스탯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레이커스 이길 것 같은 게 로니 워커의 활약 좋습니다. 이 선수는 사이즈와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훨씬 이제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고요. 웨스트브룩을 벤치로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선수 덕분이죠. 지금도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건네면서 워커가 날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3쿼터에 잠잠했던 데이비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복귀로 체력 안배가 오늘 좀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4쿼터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데이비스의 부활 뭐 이런 것보다는 지난 브루클린전에도 뭐 이제 골 밑에서 비비는 센터가 없었잖아요. 오늘 디트로이트도 비비는 센터가 없어요. 이러면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몸싸움을 좀 기피한다고 알려진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경기가 됩니다. 자기보다 작은 선수들 상대로 사이즈 우위 가져가면서 5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브루클린전, 오늘 또 이제 디트로이트전 4쿼터 데이비스의 활약을 보면은 명과 암이 느껴져요. 지난 경기나 이번 경기나 데이비스가 슈팅 다 넣고 1대1 아이솔레이션에서 버블 시절처럼 득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상대의 팀의 상성을 가리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데이비스에게 이제 투빅을 시켜주면서 데이비스가 4번처럼 지금 수비를 하는 장면이죠. 4번 수비를 정말 좋아하고 저렇게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비스가 얘기할 때 5번보다는 이제 5번을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4번 스타일로 전방위로 이제 팀의 수비에 공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비스가 4번으로 뛰게 하니까 수비에서 더 열심을 보여주는데 다비넨 감독에게 어필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4번으로 하면 이렇게 팀 수비를 캐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야투 침묵이 이어집니다. 확실히 이제 1쿼터에 37득점한 페이스가 2, 3, 4쿼터 가면서 계속해서 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공격이 깝깝해지면서 이렇게 피블락도 늘어나는 건데 결국에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억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피블락이 이어진 거죠. 지금 같은 풋백 시도는 좋습니다만 지금도 수비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메이드가 안 된 장면이고요. 결국은 4쿼터를 레이커스가 데이비스의 활약을 앞세워서 압도하면서 경기가 기울었고요. 디트로이트의 야투가 경기가 기울어진 다음에 뒤늦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공격은 커닝햄이 없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수비에서 137점 가까이 했죠. 르브론 빠진 레이커스에게요. 역시 이제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스 스코어 레이커스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데이비스가 야투 16개만 던지면서 38득점 16개 리바운드 했거든요. 4개 블락슛은 이제 덤이었고요. 그리고 데이비스의 출장 시간이 30분대 초반으로 끊어진 것도 역시 이제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복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오늘 야투 시도 개수에서 보듯이 1대1이나 슈팅을 많이 시도한 날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데이비스의 장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옵션처럼 뛰면서도 1옵션의 스탯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데이비스의 장점이고 반대로 말하면 점점 1옵션스러운 선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로니 워커 오늘도 17득점 올려줬고요. 4쿼터 초반을 캐리했던 오스틴 리브스의 16득점, 6개 어시스트, 0개 턴오버 퍼포먼스도 놀라웠습니다. 리브스는 팀 내 최고 마진을 기록했어요. 레이커스는 오늘 3점 35% 이상은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벤치에서 켄드릭 런이 야투 4개 중에 4개 다 넣으면서 10득점, 드디어 이제 플러스 득실 마진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토마스 브라이언트랑 데니스 슈레더까지 이렇게 복귀를 해서 레이커스는 여기에 르브론만 복귀하면 딱 10명 로스터죠. 11명 로스터죠. 그 정도로 이제 로테이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합니다. 레이커스 벤치는 오늘 켄드릭 런, 토마스 브라이언트, 가브리엘까지 야투가 난리 났었네요. 다음은 이제 패배한 디트로이트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까지는 쉬어야 될 것 같네요. 디트로이트는 오늘 이제 제이든 아이비 선수, 그다음 킬리안 헤인스, 마빈 베글리 이렇게 좀 이제 긁어보는 선수들이 많은데 다른 거는 보시면 되고 보그다노비치랑 오늘 알렉 벅스의 활약이 좋았는데 여기에 널렌스 노엘까지 묶어서 즉시 전력감 패키지를 디트로이트도 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